안녕하세요. 365 바로경례입니다. 여기 그 송파 미래신도시입니다. 송파구에 해당되는 법원이라서 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요. 저번 영상 제가 미래 호반 서밋 그거 말씀드리면서도 한 말씀드리지만 이 미래신도시는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 개의 시구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관할 법원이 틀립니다. 그전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저 위쪽 항아리 상권 쪽이라 그랬잖아요. 그쪽은 성남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이고요. 요거는 송파구 장기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 물건은 여러분 신건입니다. 지금 신건인데 제가 이 물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권리분석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뭐 임차인 관계만 일단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신권 물건 이야기할 때는 매각물건 명체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24일 돼야 나오겠네요. 일주일 전에 나오니까 이게 나와야 명확한 건 나오지만 일단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문건 송달역을 보면 나와 있다고요. 이게 39평형 아파트거든요. 101.8입니다. 39평형입니다, 여러분. 2023 타경에 6둘 하나 4하나 사건이고요. 요거 경매 개시 결정이 2023년도 12월 27일 날 개시 결정이에요. 감정평가 2024년도 볼까요? 아직 이것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왔으니까. 감정평가가요. 아마 2024년도 1월 초에 평가가 됐을 겁니다. 뭐 빨간 날 좀 있다고 했더라도 1월 한 10일 전후에 2023년도 1월 전후에 평가가 됐는데 지금 매각기일은 2025년도 3월달에 잡혔어요. 좀 늦죠, 그죠? 그거는 만 1년, 1년 한 2개월, 14개월 정도 만에 개시 결정 후에 14, 5개월 만에 지금 1차 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상당히 좀 늦어요. 근데 2023년도나 24년도나 그다지 매매가 차이나 실거래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제가 간단하게 봤거든요. 이 평가 금액 자체는 나름대로 조금 적당한 금액선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일단 임차인 내역 관계 보는 거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건 송달역에 들어갔어요. 신건은 이 부분만 잘 보면 거의 51%는 명확하게 맞습니다. 대신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당일이 더 확인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보시면 법원에 문건 접수된 거요. 임차인이 있으면 자기 임차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든 어떻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임차인 내용 없죠. 그리고 법원에서 송달을 보낸 겁니다. 이해관계인들한테. 여기에도 보면요. 임차인은 아무리 봐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51% 이상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임차인이 아닌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일단은 나오기 전이니까 이렇게라도 파악을 하시고요. 이 물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뭐 어차피 채권 금액도 많아가지고 뭐 가압류고 압류고 이런 거 많아요. 선순위 임차인만 없으면 이런 압류나 이런 관계들도 사실은 낙찰자는 전혀 신경 쓸 바가 없다. 국세, 지방세 압류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쓸 거 전혀 없고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에서 개인이 또 채권 NPL로 채권을 가져온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낙찰자가 신경 쓰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NPL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매가 시작되기 전 그때부터 채권자들하고 협상을 해서 NPL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아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요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다른 거 없어요. 뭐 간단하게 사진은 그냥 간략하게 보고 갈까요? 아직은 뭐 준신축 아파트니까 보시다시피 아유 물론 내용 좋습니다. 여기 101동이거든요. 여기가 1호 라인입니다. 남동 향복은 1호 라인, 2, 3, 4호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 뭐 조경 좋죠. 백일동 여러분 이 좋은 동입니다.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를 보시면요. 요 백일동입니다. 백일동 중에 요 남동향 물건입니다. 22층에 백일동 22층. 그러면은 남서남동 중에 대체로 그래도 남서보다는 남동을 선호합니다. 아침 일찍 볕이 들기 때문에요. 남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실 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호나 3호나 4호 라인보다 1호 라인이 그래도 선호도는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지도를 해서 좀 볼게요. 백일동이거든요. 남동향.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인데 주변에 보면은 여기 바로 옆에 위례별 초등학교, 그죠? 여기 위례 송내 초등학교, 송내 중학교, 뭐 단지 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아주 가깝고 이 안쪽 동 102동이나 103동 이쪽 라인은 아무래도 앞동 쪽에 하고 1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저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받을 거고요. 오히려 103동이나 102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 2, 3호 라인보다 4호 라인이 더 가격이 좋을 겁니다. 1조 영향을 덜 받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작은 차이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면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저야 뭐 현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지만 저는 경매만 15, 16년, 부동산 22, 3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공인중개사 일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작은 동에 따라서 호수 라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부분을 저는 너무나 좀 예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위례 그 트램이거든요. 아직 트램 공사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뭐 애지당초 벌써 한 10년 전에 분양할 때부터 트램 이 뭐 지상철 트램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으로 상가들이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중앙 타고 있는 이쪽에 여기 지금 아직도 상가들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1층 상가들도 마찬가지고 지하는 뭐 더없이나 뭐 많이 비어 있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트램이 들어서고 나면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근데 나는 요 위쪽에 있는 호반 서밋이 상대적으로 저층이었지만 2층이지만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이 영상 별로 안 보셨더라고요. 뭐 가격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납니다. 같은 평행인데도 가격 차이 많이 나니까요. 호반 서밋도 나름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힐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뭐 초중고 다 있고요. 그래도 또한 그 트램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나중은 훨씬 더 좀 더 나을 겁니다. 그 부분도 유념할 부분은 있지만 이 물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요, 참, 자, 이 물건을 보시면, 이게, 여기서 봐가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봐야 됩니다. 단지 정보에서 보면요, 구조가 너무 다양합니다. 같은 130 여기거든요. 전용 101.8이라고 해요. 지는 타입이 완전히 틀리니까, 넘어가더라도 130D, 132, 그리고 130B, 130A 다 틀려요. 여러분이 미묘한 차이 보이세요? 초보자는 내정안에서는 안 보일 겁니다. 전용률도 똑같거든요. 101.8로 130A하고 차이점 잘 안 보이시죠? DE하고는요, D형, E형은 앞 베란다가 완전 일자입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 있어서 작은 방하고의 발코니가 주방에 기본으로 막혀 있어요. DE는 그렇습니다. 근데 130A로 가면요, 주방 쪽하고 작은 방 쪽하고 발코니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 완전 달라요.
보이시나요? 다릅니다. 요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일자냐? 예? 여기처럼 이거 일자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 아닌 구조거든요. 이거 사람의 이거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작은 방을 확장을 했었을 때 이 일자형하고 일자형이 아닌가 하고 작은 방 두 개를 확장했었을 때 방 사이즈가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작은 부분의 차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실제 집을 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 여러분 영상 제작해 주는 이유는 감정평가 금액 시세 자체 보니까 17억 5천에서 18억 해요. 현재 나와 있는 호가가요. 그리고 실거래가 보여드릴까요? 시세 실거래가 보시면요 130A 없어요. 매매 시세는 뭐 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17억 5천에서 18억 이렇게 호가는 나와 있지만 지금 거래된 거 보면은 E타입, B타입, 예. 130D타입, 130D타입 지금 A타입은 또 없고 D타입만 거래가 됐어요. 됐는데 이걸 기준 가격으로 보면은 매매 실거래가 여러분 이거 작은 차이지만 사실 상당히 좀 나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2021년도 최고 호가 갔을 때 20억은 못 넘겼습니다. 19억 2천까지가 최고 가격이었어요. 예? 최고 가격 19억까지 갔다가 지금 17억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23층이 작년 10월 달에 17억 8천이 거래됐어요. 지금 저층은 17억 5천, 고층은 18억 매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101동 물건만 해도 지금 뭐 중복된 물건 물론 많죠. 매매만 볼게요. 남서고층, 예, 남서고층 이게 18억 남동향 1호 라인입니다. 1호랑 저층이 17억 5천 그리고 130 D타입이네요. D타입이 고층이 남서향인데 19억 18억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매물은 지금 17억 중후반대다. 감정평가액이 18억이죠, 그죠? 여러분 이 물건 이번 차에 나는 절대로 입찰 안 들어갑니다. 왠 줄 압니까? 첫 번째 이유 이 집의 옵션 상태를 모릅니다. 눈치 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보셨을 거예요. 옵션 상태를 모른다. 최초 분양할 때 주방 확장하고 이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평행만 놓고 내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평행만 최대한 이거 여기 야야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이고 뭐 더 확대하려도 확대 되지도 않네 이거 되지도 않네. 자, 요거 잘 보세요. 보시면요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 쪽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주방 좁습니다. 39평의 아파트지만 확장형으로 선택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 주방이 좁아가지고 싱크대 라인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못 써요. 지금 확장한 거 볼까요? 유러피안 식당 빼놓고 발코니 쪽으로 해서 주방 싱크대를 빼고 위에도 보수공사를 했겠죠. 아마 이 평행에 있어서 이 주방 쪽으로 확장 옵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쌌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물건 주방 쪽에 확장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안방 쪽 작은 방 이거 주방 쪽에 있는 이 방 그리고 작은 방들 확장했는지 몰라요. 이 확장 유무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 자체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주방하고 방 확장 유무만 가지고도 아마 분양가 차이가 하고 기본형이나 확장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 차이가 한 5천만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큰 금액이죠. 그죠? 큰 금액이라니까요.
이 확장 유무 안팎 쪽에 이 발코니도 이게 달려 있지만 확장을 시키니까 거의 확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안방 쪽에 드레스룸에 여기에 옷방도 꾸며지면서 확장을 하면서 서재까지도 갖춰지지 않습니까? 대신에 확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하니까 주방 발코니 자체는 좀 작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확장을 거진 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 유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아마 분양가 옵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유리피한 식탁까지 있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 주방 쪽 확장 유무 이쪽 방 확장 유무에 따라 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한 5천만 이상 더 차이가 났을 거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요즘은 뭐 방방마다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에어컨 뭐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그거를 중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죠? 지금 경매 나와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근데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봤었을 때 지금 2201호는 동 라인은 좋다. 그렇지만 확장 유무, 예? 그리고 그 옵션, 그죠? 최초의 추가 옵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적게는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까지 추가 옵션까지 하면 그 정도 비용이 분양가 차이가 분명히 날 것 같아요. 같은 구조의 면적이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가 시세가 17억 5천 전후 뭐 17억에서 17억 5천이지 않습니까? 39평형 아파트가. 예. 그렇다면 이 감정평가 금액에서는 한번 유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이 물건은 구조, 주방 쪽에 확장 유무, 확장 안 하고는 주방 좁아서 못 섭니다. 4인 가족 거주해가지고 가기에는, 아이고, 그 싱크대 쪽이 좁아가지고 아마 부인분들 가정살림 살기에 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확장하고 인테리어 옵션에 따라가지고 분양가 차이가 최소 5천에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풀옵션인가 아니냐, 기본이냐, 풀옵션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옵션 차이, 옵션 가격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한다 그러면 이 물건은 반드시 한번 유찰되는 거 지켜보고 예.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시고 준비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위치는 뭐 초중고 다 있고 예. 트랙 개통되고 하면은 여러모로 내용은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이 물건은 여러분 나중에 그 매각물건 명세서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치는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뭐 101동이라서 최고 좋은 동에 청도 가장 로얄층입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뭐 트램 개통되면은 트램의 여건도 좋고 내용이 아주 괜찮아요. 괜찮은데 옵션 유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가 확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제 현재 매매되는 가격이 17억에서 17억 5천이다. 현 시점에서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의 감정가 18억 1천만 원이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반드시 한번 유찰이 되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응찰하시면 됩니다. 이거 구조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거 너무 좀 A, B, C, D, E, F, I까지 엄청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요 그 현지 부동산 가면요 팜플렛 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팜플렛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요 세밀한 차이점들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반드시 현장 조사에서 부동산 들러가지고 팜플렛 가지고 예 앞뒤 비교를 잘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 위례에 있는 장지동 위례에 있는 힐스테이트 39평 아파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